지금 다들 엔비디아, GPU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거대한 파도 밑에서는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거대한 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AI 반도체 시장의 게임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무게중심이 계산을 하던 GPU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메모리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거대한 전환이 미래의 불을 어떻게 재편할지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투자를 위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AI 혁명이 과연 어디쯤 와 있는지 냉정하게 진단해보고요. 왜 다들 GPU에 열광할 때 우리가 메모리를 주목해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게임 체인저 HBM의 등장을 살펴보고 과연 미래의 승자는 누가 될지 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만 봐도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거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챗 GPT가 리포트를 써주고 AI가 그림도 그리고 영상까지 만들어주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은 이게 그냥 거대한 변화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김정호 교수님은 지금 이 AI 시대를 인류가 처음 불을 발견했을 때에 비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AI 시대를 10단계로 분다면 우린 이제 겨우 한 계단 올라섰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지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변화는요, 지금 우리가 쓰는 생성형 AI에서 시작해서 앞으로는 내 스케줄, 내 취향을 다 알아서 척척 처리해주는 개인 비서, 에이전틱 AI로 발전할 거고요. 더 먼 미래에는 로봇에 AI가 탑재돼서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까지 열릴 거라고 합니다. 자,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입니다. 이렇게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문제 속에 바로 미래 투자의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성능을 높이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들 엔비디아의 엄청난 GPU를 떠올리실 텐데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AI의 발목을 잡는 진짜 범인은 어쩌면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세요. GPU의 계산 능력은 거의 로켓처럼 수직으로 솟구치고 있죠? 그런데 GPU의 데이터를 먹여주는 메모리의 속도는 정말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속도 차이, AI라는 초고속 스포츠카에 경운기 엔진이 달려있는 꼴입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병목 현상의 실체입니다. 자, 이 복잡한 문제를 김정호 교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실에 1만 명의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어떤 문제든 눈 깜짝할 사이에 풀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이 칠판에 문제를 적어주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만 명의 천재들이 그냥 팔짱 끼고 멍하니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의 70%를 그냥 노는 거예요. 이 교실의 성적은 천재 학생들이 아니라 결국 저 칠판 쓰는 선생님 속도에 달려 있는 거죠. 정말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김정호 교수님 말씀의 핵심이죠. 이제 AI 성능을 결정하는 건 얼마나 똑똑한 학생, 즉 GPU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칠판에 적어줄 수 있는가? 바로 메모리라는 겁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가치 중심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첫 번째 구원투수가 바로 HBM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다루는 데이터가 텍스트를 넘어서 동영상, 로봇 데이터까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HBM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온 거죠. 또 다른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해졌습니다. HBM은 뭐였냐면요. 아까 그 교실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느린 선생님 한 명 대신에 칠판 수백 개를 교실에 쫙 깔아준 거예요. 학생들이 동시에 여러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니까 속도가 당연히 확 빨라졌겠죠. 이게 바로 HBM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제는 풀어야 할 문제 자체가 너무 방대해져서 칠판 수백 개로도 모자라게 된 거죠. 아예 도서관 하나를 통째로 교실에 옮겨와야 할 판이에요. 바로 용량이라는 새로운 병목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용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HBMBF입니다. 이 HBF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서관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가장 빠르고 작은 SRAM이 내가 지금 당장 작업하는 책상이라면요. HBM은 바로 손 닿는 곳에 둔 개인 책장 같은 거예요. 그리고 HBM은 뭐냐? 그보다 훨씬 큰 아래층에 있는 나만의 서재 같은 개념이죠. 필요할 때 바로바로 큰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계층화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HBM과 HBF를 직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용량. HBF는 낸드 플래시 기반이라 HBM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어요. 역할도 좀 달라요. HBM이 AI의 작업 공간이라면 HBF는 AI가 수시로 참고해야 하는 방대한 배경 지식 라이브러리, 뭐랄까 거대한 오픈북 시험의 참고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기술의 변화는 그냥 기술로 끝나지 않죠. 이건 반도체 산업 전체의 권력 지도, 즉 패권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과연 미래 반도체 시장의 왕자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미래를 예측하려면 현재를 알아야겠죠. HBPM의 기반 기술인 낸드 플래시 시장을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한국 기업이 합쳐서 시장의 절반 이상을 53%를 꽉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자 우리에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도를 바탕으로 김정우 교수님이 정말 흥미진진한 영화 같은 시나리오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째, 엔비디아가 진짜 중요한 건 메모리구나 딱 깨닫고 아예 샌디스크 같은 낸드 회사를 인수해버리는 겁니다. 둘째, 반대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HBM, HBV 우리한테 다 있잖아 하면서 AMD나 구글이랑 손잡고 강력한 반 엔비디아 연합을 만드는 거죠. 심지어 오픈 AI 같은 AI 회사가 엔비디아를 건너뛰고 바로 메모리 회사를 사버릴 수도 있다는 정말 판을 흔드는 시나리오들입니다. 이 모든 상상의 끝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향합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과연 이 거대한 기회의 파도에 올라타서 반도체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적인 주가 롤러코스터에 흔들릴 게 아니라 이 거대한 기술 변화의 방향성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당장 내일 벌어질 일은 아닙니다. 기술 로드맵을 보면 HBF가 탑재된 제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건 2027년에서 2028년쯤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타로 접근할 게임이 아니라 아주 긴 호흡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하는 큰 그림이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좀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AI 패권을 둘러싼 전쟁터가 GPU의 계산 속도에서 메모리의 용량과 대역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 전쟁의 무대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Stay hungry, stay foolish. 김정호 교수님은 이걸 정말 멋지게 재해석하셨어요. Memory is hungry, memory is foolish. 이 거대한 기술 변화를 끊임없이 공부하려는 배고픔, 그리고 이 긴 변화의 시간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직함, 우리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만약 AI의 두뇌가 연산장치에서 기억장치로 정말 옮겨간다면 그 기억장치를 만드는 기업들의 가치, 즉 밸류에이션은 앞으로 어떻게 재평가되어야 할까요? 이 엄청난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함께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